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MBC 강원은 3사의 여론조사 결과 연속 보도입니다.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프리미엄을 업은 여당 후보와 현직 지사 개인기로 맞서는 야당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여야 후보 지지도를 보면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50.6%, 국민의힘 김진태 현 지사가 36.4%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 전 수석이 과반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의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율 51.6%보다 1%포인트 낮게 형성된 반면 김진태 지사의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율 31.6%보다 4.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이 앞서며 우상호 전 수석이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김진태 지사는 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확증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여당 바람과 인물론의 대결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책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68.5%의 응답자들을 기반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우 전 수석이 52.7%를 얻어 후보 지지도보다 2.1%포인트 높은 반면 김 지사는 당선 가능성이 35.2%로 후보 지지도보다 1.2%포인트 낮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바람과 현직 지사의 개인기가 맞붙은 강원도지사 선거. 여당 프리미엄에 힘입은 우 전 수석의 굳히기가 이어질지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김 지사의 추격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조직본부 특보단을 위촉했습니다. 우 후보 캠프는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강원 전역, 각계각층을 망라한 1,700여 명 규모의 특보단을 조직하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략으로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 한기호, 이철규, 박정아, 이양수, 유상범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인 캠프는 보수층 결집을 통한 당선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김철 양구군수 후보 공천을 무효화하고 양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로 확정됐던 김철 전 양구군 의장은 성비위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가 제보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감찰한 결과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수 선거는 서응원 현 군수와 무소속 김한규 후보에 더해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가 합류하는 3파전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일대 백두대간에 송전선로가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소식이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산사태 등의 피해 우려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인근 주민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경계 일대의 송전선로 공사 현장. 철탑 주변 땅이 심하게 갈라졌고 일부 토사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단체가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점검해 부실한 공사를 지적한 곳입니다. 삼척과 울진, 봉화 일대에서 확인된 부실 공사 현장만 37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한 보호구역도 공사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한의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비가 내릴 경우 거리가 5km라도 덕풍 계곡 아래로 모여서 협곡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거리가 길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건 대단히 아니란 생각이고요. 하지만 산 아래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 가능성을 인지하고서 이를 알리지 않은 관계기관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주민들이 가가지고 이제 산불도 진화하면서 산불 근무도 섰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냈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산사태나 이런 이제 그런 위험 수위가 왔을 때는 저희 마을 주민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수의 주민이 청정 계곡으로 여름 한철 장사를 하고 사는데 산사태로 수질이 오염될까 봐 걱정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열악한 시공 환경에서 공사 장기화로 인한 성토형 마대 파손 등으로 토사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 전부터 산사태 피해 대책도 마련돼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마을까지 거리도 멀다며 주민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훼손지를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우기 전까지 항구 복구와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안전과 피해 예방을 먼저 고려해야 할 공공기관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 중 하나인 낙화암의 훼손 논란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은 계속해서 방치된 채로 있고 강 건너편에선 보도교를 놓기 위한 기초공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시민단체가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모시던 시종이 몸을 던져 자결한 낙화암은 지난 겨울부터 강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건설 공사로 훼손됐습니다. 지역 원로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사가 중단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돼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달 초 영월군은 낙화암의 원래 위치가 훼손된 곳이 아니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뒤에 면피를 한다는 비판 속에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만 들어야 했습니다. 영육교는 손을 안 댔지만 지금이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이렇게 낙하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고 낙화암 절벽이 있는 강 반대편 기반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전히 멈추지 않자 시민단체에서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낙화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완전한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영월군과 면담을 갖고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모두 묵살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입니다. 낙하암 비를 이렇게 허락하게 된 그 회의 과정, 그 허락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밝혀달라 하고 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묵살했어요. 사업을 이끌어온 최명석 군수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같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청에서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과 현장 복원이라는 발표가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사 중단 가처분 소송을 오늘 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동력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돈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현실과 역사성이 있는 장소를 파괴한다는 명분이 부딪히는 와중에 지방선거 당선자에 따라 낙화암의 운명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5세 이상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는 춘천시가 초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구와 정선은 이미 전면 무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제군도 내년부터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를 추진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교 시간 춘천의 한 버스 정류장.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타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교 시간에는 보통 얼마나 많아요? 두세 대 정도 보내고 타야 돼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춘천 학생들의 매년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76만 3천여 건. 주말 이용 건수만 해도 한 해 44만 건에 이릅니다. 춘천시가 주말만이라도 18세 이하 학생에게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교회 활동을 장려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인제군은 내년부터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 이후 이동권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동 편의를 좀 제공을 하자. 좀 그래서 그 관광객이라든가 그 인구 유입을 좀 유도하기 위한 취지가 좀 크죠. 다만 지자체의 손실 보전은 해결 과제입니다. 인제군의 경우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3억 원이 더 필요하고 춘천시도 학생 주말 요금이 무료로 되면 연간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이 확대되면서 교통복지와 재정 여건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원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총괄하며 앞으로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50억 원이 투입돼 기존 의료기기 중심 산업을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암 진단과 치료 보조, 간호간병 로봇 기술, 퇴원 환자 관리 시스템 등 암 전주기 대응을 위한 의료 AX 전환과 실증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삼척 지역의 대표 특산물 축제인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삼척시 하장면의 해발 650에서 810m 고랭지에서 자란 곰치와 어수리 등 산나물과 산약초가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산나물 채취와 나물밥 짓기,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양구군의 대표 봄축제인 청춘양구 곰치축제가 모레 5월 2일부터 나흘간 양구 레포츠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일에 맞는 축제는 로얄 곰치를 주제로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과 공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DJ DOC와 장윤정, 옥상 달빛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와 가족 동요제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이 명품 사과 재배 안정을 위해 과수화상병 방지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까지 과수화상병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사과와 배 과수원 및 묘목장 404곳, 305헥타르 규모를 점검하고 주의회 현장 예찰로 병해충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의심되는 나무가 발견됐을 경우 간이 진단 키트를 활용해 즉시 검사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강원도에 보고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